안녕하세요, 루로그입니다. 저는 미국으로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다녀오면서 매주 있었던 일들과 미국에서 방문한 여행지들에 대해서 블로그를 작성했었는데요. 문득 돌아보니 그 소중한 순간들이 글자로만 남겨져 있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 블로그를 한 페이지씩 넘기며 미국 교환일기를 제 목소리로 다시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를 라디오처럼 약 130일의 기록을 남은 블라디오 교환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미리 제 블로그를 둘러보면 총 35편의 교환일기를 작성했고, 교환 파견 이전 이야기 2편, 개강부터 종강까지 학교생활 및 학기 중 여행 이야기 24편, 종강 후 여행 이야기 9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환일기 외에도 제가 미래에서 장학생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작성한 특파원 블로그도 있는데요. 이 블로그들은 제 일상을 다룬 교환일기와는 거리가 조금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미국 라이프의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 교환학생 지원 스토리와 미래에서 장학증서 수여식, 이 두 가지 블로그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교환일기 첫 번째 에피소드는 미국 교환학생 지원 스토리입니다. 첫 문장만 봐도 교환학생을 가게 되어서 신나있는 게 보이네요. 밑에 있는 사진은요, 제가 브이로그를 만들어 보려고 미국 가기 전에 미리 만들어둔 썸네일이에요. 그런데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동영상을 많이 못 찍었고, 그래서 블로그만 쓰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혹시 교환학생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지원할 수 있는 국제처 교환 프로그램과 제 소속 단과대학인 경영대학 소속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경영대학 교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제가 교환을 준비할 당시에 경영대 교환 프로그램이 선배님들의 후기도 많았고 전공 수업 듣기가 조금 더 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무엇보다 국제적 프로그램에 비해서 경쟁률이 조금 낮다는 정보를 듣게 되어서 저는 경영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점, 어학 점수, 영어 면접, 한국어 면접 4가지 점수를 비율에 맞춰 계산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 컨텐츠는 파견교 소개였는데요. 제가 파견을 갔던 학교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위치한 조지아 주립대학교입니다. 영어로 GSU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GSU는 일반적인 대학교와 다르게 캠퍼스라는 개념이 없는 다운타운형 학교인데요. 애틀랜타 시내에 학교 건물들이 흩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교통도 좋은 지역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리고 사진에 보이는 이 파란색 펜서가 이 학교의 마스코트였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파견 가기 전에 구글에서 찾아본 애틀랜타 시내 전경의 모습인데요. 실제로 가서 보니 애틀랜타는 이 사진만큼이나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다음 챕터는 파견 준비 과정입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면 가장 먼저 파견교에 정식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파견을 갈 학교인 GSU 측의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이후에 기숙사 신청, 수강 신청, 보험 가입 등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파견교에서 제시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교환학생 지원 시 입력한 이메일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게 되니까 이메일을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안내해주는 절차만 잘 따라하면 큰 문제 없이 완료하실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사항이 바로 비자 발급인데요. 학교 측에서 비자 발급에 필요한 DS2019, DS160, 세비스 등 비자 발급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안내해 줄 거예요. 서류 준비를 마치면 미국 대사관으로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으로 비자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준비해가야 할 서류가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파일에 넣어서 각 서류별로 포스트잇을 부착해서 가면 훨씬 편리하실 거예요. 인터뷰 전 어떤 서류를 보여달라고 할 때 바로바로 뽑아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필수 서류는 세비스피 납부증명서, DS2019, DS160, 비자 인터뷰 예약 확인서 이 정도인데 저는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재정증명서, 교환교 합격증서도 같이 챙겨갔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비자 사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촬영하고 치아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기준이 있는데요. 저랑 같은 학교로 파견 갔던 친구는 치아가 보여서 인터뷰 당일 학교 나가서 다시 사진을 찍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규격에 맞는 사진을 잘 준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교환일기 1편의 마지막은 장학금 소개입니다. 저는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30기에 지원해서 감사하게도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에셋 교환 장학생은 자기소개서 등 1차 서류 심사 그리고 온라인 2차 면접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제가 파견에 갔던 24년 1학기 기준 750만원이라는 정말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환학생 관련 장학금 중 가장 큰 금액을 지원해주는 게 바로 이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장학금에 선발되지 않았더라도 각자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도 꽤 많으니 파견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는지 꼼꼼히 조사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한 학기 파견되어 있는 동안 총 2,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드는 교환학생인 만큼 장학금 혜택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에피소드는 출국 10일 전에 작성한 미래에셋 장학증서 수여식 블로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30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교환학생 파견 이전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장학증서 수여식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내용이 있는데요.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특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데요. 방금 읽어드렸던 첫 번째 블로그가 바로 특파원 선발 미션이었고 감사하게도 제가 특파원으로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은 전 세계에 파견된 장학생들이 파견국의 다양한 이슈를 대학생의 관점에서 취재하는 활동입니다. 특파원으로 선발된 이후에는 글로벌 특파원 혹은 K문화 특파원으로서 아티클을 작성하고 블로그 혹은 유튜브에 이를 게시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글로벌 특파원으로 지원하여 블로그로 활동을 했고 원고료 및 활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시 이번 블로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교환일기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요 이야기는 장학증서 수여식입니다. 수여식에서 이 고급진 오렌지색 박스를 선물 받았는데요. 오렌지색 하면 미래에셋이 떠오르시죠? 혹시라도 에르메스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미래에셋을 떠올려주세요. 이 상자는 이따가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행사장 입구부터 오렌지하게 맞이를 해주었고요. 행사장으로 내려가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오렌지였는데요. 잘 보시면 이 니트에 오렌지색이 아주 조금 섞여 있습니다.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오렌지색이 많이 첨가된 옷이 바로 이 옷이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아주 조금 오렌지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행사 마지막에 오렌지색 드레스 코드를 가장 잘 맞춘 사람을 뽑아서 경품을 줬는데요. 상하이를 오렌지색 추리링으로 맞춰 입으신 분이 선물을 타가셨더라고요. 너무 귀여우셨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의 입장에서 정해져 있는 자리로 가서 착석했습니다. 이렇게 원탁이 많이 모여 있었고요. 저희 테이블에는 저 포함 6명이 앉게 되었습니다. 저희 테이블은 모두 미국으로 파견 가시는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학증서 및 장학생 관련 자료를 받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장학생은 240명 정도였고 파견국은 24개국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안내사항 중 하나가 교환 파견 중 B 이하의 학점이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장학금이 전부 환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금액의 장학금을 받는 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마련한 제도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마카롱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사진과 같은 도시락도 받아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장학생 네트워킹을 위한 레크레이션, 선배 장학생들의 토크 콘서트, 축하 공연, 경품 추천 등의 이벤트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했던 고급진 오렌지 박스를 열어볼게요. 장학생 치어링 키트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여행용 파우치 세트, 뚜껑이 있는 스테인리스 컵, 다기능 휴대용 변압기, 휴대용 보조 배터리, 박주현 대표님의 저서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장학생들에게 어떤 물건이 필요할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게 느껴져서 정말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장학생 특파원 오리엔테이션도 별도로 진행했는데 이때도 필름 카메라와 같은 아이템들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장학금도 감사한데 이렇게 세심한 케어 및 파원이라는 기회도 제공해주시는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환일기 두 번째 에피소드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프롤로그였다면 다음 영상부터 정말 미국에서 겪은 이야기를 담은 교환일기 본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